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A팀 강사 유상준 인사드립니다. 일단 우선 시작에 앞서 저번 시간에 제가 갑작스럽게 제 강의 시간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 점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분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속상했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철저한 건강 관리와 철저한 시간 관리를 약속을 드리면서, 네,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또 봄이 또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봄에 맞는 색깔로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뒤에 뭐 화면이 자꾸만 이렇게 걸리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 좀 심정이 비슷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쟁글 평가서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죠. 네, 근데 큰 문제가 있어서 미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점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쟁글 평가서 점수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XGP의 실제 내부의 기술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안동명 강사님께서 쟁글 평가서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혹시 이 쟁글 들어가서 이 평가가 된 것들을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은 목록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뭐 기술력도 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점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이 XGP 그리고 FA 글로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만 내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트래블룰에 대한 내용입니다. A팀 강의 때 강사분들께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이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거래소마다 또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래블러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행하는지, 그리고 그 각자 거래소마다 기준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XCP에 지금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트래블룰에 대한 뉴스인데, 어, 딱 1분짜리니까, 2분짜리니까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규칙을 트래블 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래블 룰을 시행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트래블룰.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자산을 주고받을 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코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자금 세탁을 방지하겠다는 건데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현재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서는 지정된 몇 개 거래소 이외에는 코인을 입출금할 수 없습니다. 연착륙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는 시장 선점을 위한 거래소 간의 경쟁이 꼽힙니다. 앞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는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업비트가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현재 다른 솔루션을 제공 중인데 한 달은 있어야 연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코드를 함께 개발한 3개 거래소 간에도 연동이 안 돼 코빗 등 거래소에서는 다른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코드 관계자는 업비트의 솔루션과 연동하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코인 시장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래블룰 시행 이후 국내에선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2% 이상 저렴하게 거래되는 이른바 역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를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트래블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네. 이제 해외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부작용들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 간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코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쫓아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현재 트래블룰이 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다시 준비한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 화면 잘 보이시면 오케이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래블룰, 그래요. 제대로 파악해보자. 네, 네, 그러면은 저의 자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트래블룰이란 무엇이냐? 네,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트래블룰의 역할, 트래블룰이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4대 거래소의 트래블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현재 투자자들의 입장과 이것을 실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한번 합쳐서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트래블 플러스 룰입니다. 그래서 트래블은 뭐죠? 여행하다. 트래블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룰. 자, 룰을 따라야 된다.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게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는 데 규칙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이, 코인이 국가 간에 또는 거래소 간에 이동을 할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준수해야 할 규칙인데, 아까 뉴스에서 봤듯이 한국이 첫 시작, 스타트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법정 앞에도 우리가 해외로 송금을 할 때도 규칙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이젠 가상자산, 이 코인은 단순히 투기성을 가진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규칙과 규제 안에서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탈중앙화를 시킨 게 비트코인인데, 이것을 다시 중앙화시키겠다. 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발표한, 이것을 실행한 곳이 어디냐? FATF입니다. 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 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9년 OECD 산하기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OECD 국가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이 트래블룰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룰을 만들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이제 바스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업체, 업자들을 그냥 바스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에서 이 VASP를 그냥 이꼬르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전송을 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 간의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래블룰의 그럼 역할이 무엇이냐? 코인의 이동을 파악을 하겠다. 왜요? 코인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왜냐?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추적하고 불법 상속 및 이제 비자금을 추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래블룰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냐? 저 표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도입 전에는 이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갔다까지만 기록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범죄 행위가 됐을 때 그 지갑이 누구 거냐를 찾으면 되는 것이었죠. 네, 근데 현재는 56세 남성 김모 씨가 24세 여성 이모 씨에게 전송을 한다. 이렇게 실명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 이하는 또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99만 원씩 계속 보내면 되겠네? 그것도 안 됩니다. 네. 100만 원 이상의 자금, 코인이 이동하는 것을 파악을 하겠다. 그래서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거래 목적을 공개해라.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탈세, 상속, 비자금 등의 의심이 되는 경우 언제든지 당신의 거래 내용들, 누구한테 보내는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탈중앙화에서요. 자, 거래소, 은행, 금융당국이 코인의 이동 경로를 모두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뭔가 수상해, 뭔가 이상해 이럴 때는 은행이나 거래소에 이상준의 정보를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트래블룰 솔루션 제공 업체 방금 뉴스에 봤듯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베리파이 바스프 그다음에 코드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니 업비트는 어디로 돼? 뭐 코빗은 어디로 돼? 이렇게 거래소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업체 솔루션 제공 업체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베리파이 바스프를 쓰는 업체는 이렇게 있고요. 뭐 업비트 대표적으로 있고 고팍스, 한비코 그다음에 여기 프로비트도 있네요. 네, 여기 후오비도 있고요. 이러한 거래소들이 베리파이 바스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 개의 업체 코빅, 코인원, 빗썸은 이제 코드사를 업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간에 전송이 헷갈린다면 이 두 업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리파이 바스프끼리는 전송이 가능. 그리고 여기는 4월 8일부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지금 코인원, 코빅, 빗썸은요 아무 데도 못 보내요. 국내나 국제나 아무 데도 못 보내요. 이럴 수가.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그리고 이 베리파이 바스프와 코드사 두 간의 업체 간의 전송은 4월 25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약속된 날짜고요. 쉽게 말해서 베리파이 바스프는 우리는 서울에서만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는 부산에서만 장사하는 업체들이다. 근데 서울과 부산끼리는 거래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들마다 룰을 조금씩 찾아볼게요. 자, 업비트요. 100만 원 미만의 입출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99만 원씩 여러 번?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은 밑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트래블러 솔루션 연동. VV는 베리파이 바스프의 약자입니다. 여기 V 있죠? 그래서 VV끼리는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VV를 쓰는 고팍스, 비블록, 에어프로빗, 테넨텐,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레타 익스체인지는 가능하다. 우리끼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해외는요? 국내 거래소 말고 해외 거래소는 이제 이 회사가 인증한 업비트에서 위험 평가라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라고 했을 때 거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 소유의 계정임이 확인되는 경우 예를 들면요. 이상준의 업비트에서 이상준의 바이낸스로 보내는데 그게 바이낸스가 이상준 거라는 것을 업비트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증명이 됐다. 그러면은 입금은 됩니다. 근데 출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명이 된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는 돼요. 근데 증명이 된 업비트에서 증명이 된 바이낸스로는 안 됩니다. 너무 헷갈리죠? 네. 그래서 바스프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업비트로 보내기는 개인 지갑. 우리 XCP 이거 채굴기 사는 거 개인 지갑이죠? 네, 이런 개인 지갑에서 업비트로 보낼 수 있냐? 네, 보낼 수 있습니다. 대신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메타마스크와 이 화이트리스트 지갑. 화이트리스트 지갑이 이제 사전 등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업비트에 XGP가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굴된 거를 보내려고 해. 그때 이제 업비트에 미리 신청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XGP 주소가 여기 적혀 있고 내 얼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업비트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국내외 거래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비트에서 검증이 된 거래소 가능. 국내 거래소는 아까 있었죠? 여기가 서울에서 업비트와 함께하는 업체들, 밑에는 부산, 여기는 이제 4월 28일부터 4월 2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봐주세요. 그러면 해외는
해외는 업비트 해외 거래소가 있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타일랜드. 여기는 업비트 자회사라서 그런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낸스나 FTX. 이것은 거기서 업비트로 보내는 거. 이것도 내 실명 인증, 본인 계정 인증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비트에서 딴 데 보내기, 업비트에서 XGP 지갑으로 보내기, 이것도 똑같이 돼요. 네, 지금 업비트에 상장됐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마스크 이런 늑대 여우 모양, 여우죠? 네, 여우 모양 이거 많이 보셨나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실명 인증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내는 거 검증된 거래소 됩니다. 이제 바이낸스는 아직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비트의 자회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일랜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25일부터 해외 거래소는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아까 서울 길이는 자유롭게, 그 다음에 부산이랑은 28일부터, 4월 28일부터라고 합니다. 25일부터인가? 헷갈리네요. 100만 원 이상 시에요. 네, 100만 원 이하는 조금씩 천천히 보내세요. 네, 아니면 이상 거래로 막힙니다. 자, 그럼 빗썸은 어떨까요? 빗썸도 똑같이 3월 25일부터 진행했고 4월 8일부터 아까 빗썸 코인은 코빗은 서로 4월 8일부터 되고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와는 25일 맞네요. 25일부터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해외로는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전 가능한 코인베이스 이렇게 다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본인 소유 계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이트리스트 본인 얼굴과 함께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메타마스크가 되는데 참 웃긴 게 빗썸은요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 쓰려면 고객센터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잃어버리거나 통장 잃어버리면 은행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비밀번호 3번 틀리면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빗썸 고객센터 가가지고 이거 제 거 맞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시대의 역행 아닌가? 자, 코인원도 이제 빗썸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코드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코빗과 빗썸과는 4월 8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리파이 바스프, 네, 그 서울과는 4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도 가능하지만 이 거래소들만 천천히 가능하고 개인 지갑은 이제 개인 지갑 주소임을 증명하고 회사가 이를 검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카카오 클립이나 메타마스크 여기는 페이코인 월렛도 되네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코빗도 마찬가지로 트래블러 솔루션 연동 거래소는 4월 8일부터 코인원과 빗썸과는 4월 8일부터 그 다음에 베리파이 바스프와는 이것도 아마 25일부터 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도 또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거래 지갑도 네, 트래블러 재상은 아니지만 투명한 거래 유지를 위해 지갑 주소 등록 등 심사가 완료된 본인 지갑 주소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피해자들이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 앞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표가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솔루션은 업비트는 베리파이 바스프, 빗썸 코인은 코빗은 코드4, 그 다음에 업비트는 100만 원 이상, 빗썸은 100만 원 이하 모든 금액이 다 걸리네요. 네, 그 다음에 코인원은 100만 원, 코빗도 100만 원. 그리고 업비트가 보낼 수 있는 곳은 국내는 9군데, 빗썸, 코인은 코빗은 지금 현재 아무데도 못 보냅니다. 네,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다 이렇게 여러 군데 있고 개인 지갑도 다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전 등록하고 얼굴 인증까지 다 해야 합니다. 자, 입금은 자유, 출금은 규제.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목욕탕 하나 갔습니다. 근데 제 가방에 금이 이만큼 있어요. 나의 소중한 금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도난 당하면 안 되니까 안전한 카운터에 맡기죠. 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금 잠깐만 좀 맡겨주세요 하니까 사장님께서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깁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목욕을 즐기고 나왔어요.
이 집에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찾아갑니다. 아, 사장님, 아까 맡긴 금 좀 찾으러 왔습니다. 안 돼요. 왜요? 그 금을 어디에 쓰실지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줄 수 있습니다. 제 금인데요. 아, 그리고 그 담으려고 한 그 가방 본인이 실명 인증이 된 건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 제가 아까 맡기는 거 보셨잖아요. 아, 그래도 안 됩니다. 본인 찾아가려면요. 다 본인 인정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100만 원 이하씩 조금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찾아가세요. 이러죠. 아니, 저 지금 금 빨리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지금 상승세인데 저 빨리 그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사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손해보면 아저씨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트래블룰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볼까요? 단독 성착취 조주빈 암호화폐 계좌 32억 포착되었다. 박사방 암호화폐 추적해 보니까 이더리움으로 이제 그것을 불법 돈을 받았던 것이죠. 자, 암호화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P2P로 전송이 가능하다. 디지털 기술의 밝은 조주빈, 조씨는 암호화폐의 이런 특성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 실제 인터넷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암호화폐로 마약, 인신매매, 총기를 거래하는 경우가 꽤 많다. 아, 트래블룰. 이래서 필요하죠. 그럼에도 코인데스크 코리아, 자, 출처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입니다. 조 씨가 공지했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내역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암호화폐의 송수신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블록체인에. 자, 암호화폐가 저장되는 지갑은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송수신 내역, 보내고 받은 내역은 블록체인상에 모두 공개가 되어 있다. 자, 즉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개인 지갑을 통해 후원금을 받았죠. 그리고 은행으로 받으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원금을 받은 이더리움 주소를 추적을 해보니 그 돈이 어디로 빼돌렸는지 다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다만 조 씨는 똑똑해요. 이러한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다. 자, 입장료를 받기로 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세 가지를 받았는데 조 씨는 주로 사용한 것이 이 모네로였다. 왜냐? 모네로는 프라이버시 코인에 속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지갑 주소 내역을 전송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모네로 코인이다라고 조 씨가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요, 모네로 코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신원 노출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자, 모네로를 법정화폐, 원화로 코인을 팔고 현금화 시키려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내 거래소는 이 신분 인증을 통해 고객 신원 확인 인증, KYC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조 씨가 회원들에게 받은 모네로를 환전을 시킬 시에 바로 국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 씨의 지갑으로 모네로를 보낸 회원들의 신원도 코인으로 그 불법 영상을 봤던 사람들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으로부터 조 씨 관련된 암호화폐 전송 내역을 건네받았다. 그래서 거래소들은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다. 자, 이 기사는 트래블룰이 제정되기 도 전에 나온 기사죠. 트래블룰이 없어도 범죄 자금 추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비밀스러운 코인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올 것이니 그때 추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래블룰이 그러면 필요 없는 건가? 물론 해외로 빼돌리면은 그렇게까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면 국내 거래소를 안 쓰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래블룰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의심되는 자금 이동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필요한 건가? 굳이인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래서 이 트래블룰을 실행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상속세나 불법 비자금을 막을 수가 있다.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래서 선정비,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은 과세의 날짜를 당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테러 집단의 불법 자금 이동을 파악할 수가 있다. 어우, 너무나도 필요하죠.
정부, 대형 거래소, 대기업의 협업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 수가 있다.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 지갑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통해 오입금의 행위를 줄여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사전 등록을 한다 그랬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전 등록이 없이 코인을 보낼 때마다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지갑 주소 엄청 복잡하죠. 뭐 샵 들어가고 영어가 들어가고 막 50글자씩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만 틀려도 입금이 안 되고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오입금의 행위를 우리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최초 실행으로 가상자산의 선진 국가로 모범을 보이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트래블러를 실행하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은 어떠하죠? 가상자산의 핵심은 탈중앙화인데 다시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역행이다. 고액 100만 원 이상의 코인 전송을 할 때마다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세에 맞게 전략적 매도와 전략적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이 시장에서 규제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 디파이 서비스에서 수익을 보시는 게 너무나도 많죠. 네. 근데 그런 걸 다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일관된 규제가 아닌 거래소마다 규제가 달라 투자자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킨다. 아까도 보셨죠?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헷갈려요. 네. 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칼을 살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할 것인가? 자,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술을 다 못 마시게 할 겁니까? 새벽 시간에 범죄율이 높아지니 11시 이후부터는 외출을 금지시킬 건가요? 물론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는 거래소와 투자자가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 없이 거래소에 떠맡기는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태도에 실망이 크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아까도 보셨죠?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역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자, 프리미엄이 원래 항상 플러스 이러는데 USDT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빼고는 다 마이너스로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내가 더 비싸죠. 왜냐면은 원화로 거래가 쉬우니까. 네.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가 원화로 사는 게 쉬우니까 원화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보다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 거거든요. 역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원화로 코인을 사는 사람들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국내 거래소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역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도 있죠.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보내는데 원래 수수료가 한 번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내려면 이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개인 지갑을 통해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수수료가 2번 이중으로 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피해자들은 투자자가 되는 현상이 돼버린 것이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바이낸스라서 이렇게 바이낸스로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XRP가 원화 상장이 된다면 첫 번째는 1순위가 프로비트 코리아죠. 자, 코리아와 글로벌이 있습니다. 코리아는 베리파이 바스프, 이 업비트와 같은 업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솔루션 거래소군 간의 이동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제 프로비트 글로벌도 프로비트 코리아도 다 베리파이 바스프를 쓰겠죠. 그래서 전송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XGP 코인 지갑이 내 거라는 것을 증명을 한 후에 입출금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글로벌은 현재 트래블러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지갑이 인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 코리아에서 내가 원화로 XGP를 샀죠. 그 다음에 그걸 글로벌로 보내고 글로벌에서 내 지갑으로 보내면은 사실 이렇게 복잡한 입출금, 본인 인증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비트에 상장되는 것이 굉장히 이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대 거래소에 된다면 XGP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건 됩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XGP 지갑으로 하는 거는 복잡한 인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채굴된 코인을 모두 내가 업비트나 빗썸으로 보냈어. 근데 다시 채굴기가 사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뺄 때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 이런 거를 혹시라도 만약에 된다라면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트래블룰의 저의 생각은요.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규제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제도 KYC가 보편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코인을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다 실명 인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대선 공약을 통해 코인 시장의 확장성을 기대했지만 투자자들은 현재 트래블룰로 오히려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NFT, P2E 게임이죠. 그 다음에 IEO 거래소에서 코인을 공개하는 것 등 수많은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규제가 심해지면 결국에 많은 회사들이 해외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좀 더 이제 뒤로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기의 박탈, 반복되는 본인 인증, 복잡한 송금 절차, 번거로운 코인 이동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등 투자자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규제로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암호화폐 사용, 이젠 어떻게 보면은 보편화가 되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이제 XGP가 당장에 이 트래블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겠죠. 분명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것이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저 너무 급하게 실행한 느낌이 강해서 좀 안타까울 뿐이죠.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탈중앙화였죠. 하지만 현재의 움직임은 탈중앙화? 어림도 없지. 하면서 중앙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공존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아니 그게 애초에 가능은 한 건지 저 또한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 김태균 강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